안녕하세요. 윤세진입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크게 6가지가 필요합니다. 권리 분석, 입지 분석, 시세 분석, 입찰 보증금, 명도 과정, 경매법원 참여. 오늘은 이 중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한 권리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 중요한 이유.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 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자인 매수인의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기게 되며 추후 매각대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즉 낙찰자에게 전세권이 인수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인수된다면 전세권자와 임차권자에게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을 경매 절차와 별도로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분석하지 못한다면 자금의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권리 분석을 통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분석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서 등 다양한 공적 서류를 검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 공적 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는 권리는 현장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권리 분석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로 인해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멸되고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권리는 인수됩니다. 특정 권리의 경우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인수됩니다.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은 크게 2가지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권리 분석, 임차인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권리 분석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사항의 분석이며 임차인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 부동산 점유자인 임차인이 가진 법적 권리사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남아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속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해당 권리자에게 별도로 변제해야 하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만 보더라도 경매 부동산에 존재하는 각종 권리가 경매 낙찰로 인수되는지 매각으로 인해 말소되는지를 대부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말소된다면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라는 뜻이며 인수되는 권리가 하나라도 있다면 입찰가를 낮추거나 입찰 참여 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권리 분석이며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 시 가장 먼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해 놓은 공적 기록입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각종 물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 가등기, 압류 등기, 처분 등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가 경매 낙찰로 인해 인수되는지 혹은 말소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의 변동,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등기한 순서인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번호, 등기 원인, 권리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자와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갑구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의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물권과 그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의 구성을 보면 먼저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 번호가 있고 이 순위에 따라 각 권리 사이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접수 번호, 등기 원인 및 권리자를 알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선 최초 말소 기준 권리의 설정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의 하나인 근저당권을 예시로 들자면 가장 선순위 근저당권 접수일을 체크하고 그 전에 을구에서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말소 기준 권리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을 비교해 어느 것이 선순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통한 권리 분석 방법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 분석의 핵심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많은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아니면 권리가 소멸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하여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과 임차권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하는지에 따라 인수 또는 소멸 여부가 달라지며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등 등기 순위와 상관없이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복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가장 선순위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 지금부터 각각의 권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경매 물건에 해당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 최고액만을 정하고 장래 확정될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실무상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 중 하나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또한 저당권이 성립한 이후에 성립한 일반적인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소멸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했을 때 그 설정된 시기의 선호에 따라 말소와 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 또는 압류가 등기되고 그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 등기보다 선순위로 등기된 전세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 배당금을 받고 퇴거할지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입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권이란 통행을 위하거나 일조량 확보를 위해서 또는 건축금지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지역권과 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했을 때 그 설정된 시기의 선후에 따라 말소와 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과 압류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은 낙찰자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상권과 법적 지상권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적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과는 달리 그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압류란 강제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 권한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매수인이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소멸합니다. 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란
종국 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하는 등기, 경매에 관해서는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봅니다.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란 청구권이 시한부 또는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되는 경우 그 본 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을 가진 등기입니다.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가등기는 낙찰자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그러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담보 가등기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저당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배당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위 보전 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등기로서 경매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등기이지만 등기사항 증명서의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동일하게 표기되어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경매를 통해 소멸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위 보전 가등기라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가등기가 구분이 어렵고 인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액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에 따라 배당 요구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담보 가등기라는 취지로 신고한 가등기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가등기는 순위를 불문하고 경매로 말소됩니다. 반면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의 현상이 바뀌게 되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해 현상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했을 때 그 설정된 시기의 선우에 따라 말소와 인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가처분이 선순위에 놓인 경우 그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반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처분은 소멸하게 되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가처분을 한 경우 설정 시기와 무관하게 낙찰자는 가처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또는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도중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권리 만족이 어려워지므로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유치권은 설정된 시기와 무관하게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경매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 수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은 그 설정된 시기와 순위와 상관없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유치권의 핵심은 과연 해당 유치권이 성립 요건을 잘 지켜서 인정되는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 물건과 피담보채권 간의 결련관계, 피담보채권이 존재. 여기서 점유란 사회 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안에 있다고 놓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물건과 일정한 공간적 관계,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 상태, 어느 정도 계속적이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인식 가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유치권이 부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 사용 수익,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후 점유, 계약상 유치권자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물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매 물건에 설정된 효력이 있는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상관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물건의 경우 등기 순서에 따라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경우 설정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순위에 상관없이 낙찰자가 변제해야 합니다. 조커 카드 같은 거죠. 유치권은 채무에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채무와 관련이 있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유치권이 선순위 권리보다 나중에 생긴 권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약정 담보 물건인 질권이나 저당권과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등기가 필요 없이 점유만으로 성립합니다. 임차권처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즉, 등기사항 증명서만으로는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기에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비고란을 통해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허위 유치권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성립 날짜와 상관없이 사실상 최우선 변제의 효력을 갖는 강력한 권리이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아도 성립하는 권리이기에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유치권 권리 신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채권과는 다르게 담보 물건인 유치권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기일 직전이 되어서야 유치권 권리 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 입찰 참여자가 위험하다고 인식해 유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서 신고된 유치권 중 상당수는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완료되면 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 공사대금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해 점유를 이전받는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점유의 이전 자체가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치권이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입찰 참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유치권이 정말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를 판단하고 허위 유치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가격의 입찰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